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꼽으라면 보통 스위스나 일본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의외의 나라가 해마다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바로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 오만이에요. 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중동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한밤중에 사막에서 혼자 캠핑을 해도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해요. 게다가 중동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무산단만의 피오르 지형은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절경을 자랑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오만이 지구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처럼 변할 수 있었던 건 한 사람의 결단, 그리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외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조용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불리게 됐는지 저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부터 알아볼게요. 1970년 아라비아 반도 동남쪽 끝에 자리한 오만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나라에는 학교가 딱 3곳뿐이었습니다. 포장도로는 10km가 채 안 됐고 제대로 된 병원도 2곳이 전부였어요. 라디오 방송국도 없었고 선글라스를 쓰는 것조차 금지돼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이게 불과 50여 년 전 1970년의 일입니다. 당시 오만을 다스리던 술탄 사이드 빈 타이무르는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대화를 하면 국민이 깨어나고 깨어난 국민은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발전을 억제한 거예요. 석유가 나오고 있었는데도 그 돈을 국민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남부 도파르 지역에서는 공산주의 반군의 무장봉기가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아버지의 두려움이 예언처럼 현실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 이 모든 걸 바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들인 카부스 빈 사이드예요. 영국 샌드허스트 왕립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그는 아버지에 의해 살랄라에서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1970년 7월 23일 카부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무혈 쿠데타로 아버지를 퇴위시킵니다. 사이드는 런던으로 망명했고 카부스는 즉위하며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카부스는 석유 수입을 인프라, 교육, 의료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기 시작했거든요. 그 결과는 그야말로 상전벽해였어요. 3곳이던 학교는 2020년에 1000개를 훌쩍 넘겼고 거의 없다시피 했던 병원도 전국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포장도로는 10km에서 수만 킬로미터로 뻗어나갔어요. 문맹률은 극적으로 떨어졌고 대학교가 생기고 공항이 건설됐습니다. 카부스는 이 과정을 나으다, 아랍어로 르네상스라고 명명했어요. 그런데 이 르네상스의 핵심에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닌 더 중요한 게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 정체성의 구축이에요. 사실 오만은 부족, 종족, 종파가 복잡하게 얽힌 나라거든요. 특히 종교가 독특합니다. 오만 인구의 약 절반이 이바디 이슬람을 따르는데 이건 수니도 시아도 아닌 제3의 종파예요. 이슬람 역사 초기에 수니와 시아가 갈라지기도 전에 떨어져 나온 가장 오래된 문파입니다. 이바디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관용과 중립이에요. 쉽게 말해 다른 종파를 적으로 보지 않고 지도자를 능력으로 뽑는다는 원칙이죠. 이 종교적 토양이 오만의 외교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카부스는 이 이바디 전통 위에 부족과 종파를 아우르는 국가 정체성을 세운 거예요. 수니와 시아가 같은 모스크에서 함께 기도하는 나라, 그게 바로 오만입니다. 이런 관용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 바로 술탄 카부스 그랜드 모스크예요. 인도산 사암으로 지어진 이 모스크에는 8톤이 넘는 스와로브스키 샹들리에와 세계 최대급 수제 페르시아 카펫이 놓여 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경건한 카부스가 꿈꾼 오만의 모습이 이 건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카부스의 진짜 걸작은 건물이 아니라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외교예요. 그가 만든 오만의 외교 원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모든 나라의 친구가 되되 누구의 적도 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지켜지면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1980년에서 1988년까지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주변 걸프 국가 대부분은 이라크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만만은 유일하게 양쪽 모두와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이란과도 외교를, 이라크와도 외교를 그대로 이어간 거죠. 이 중립 덕분에 오만은 전쟁을 끝내는 협상과
포로 교환의 비밀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장면은 2011년에 시작됩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을 추진하려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과 이란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지구상에 거의 없었던 겁니다. 두 나라는 1979년 이후로 공식 외교 관계가 완전히 끊겨 있었거든요. 앙숙도 이런 앙숙이 없었던 거죠. 바로 이때 오만이 슬며시 나섭니다. 수도 무스카트에서 미국과 이란 관리들의 비밀 회동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무스카트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비밀 통로가 2015년 이란 핵 합의 JCPOA의 토대가 됐어요. 세계사를 바꾼 외교 협상의 출발점이 바로 이 조용한 나라의 수도였던 셈이죠. 예멘 내전에서도 오만은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어요.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오만이거든요. 그런데 오만이 이렇게 중립을 고집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마주보며 양쪽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바로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 해협에서 전쟁이 나면 오만 경제는 그 즉시 마비돼요. 즉, 오만에게 중립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오만이 외교와 석유의 나라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나라는 자연만으로도 손에 꼽히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한 나라 안에 사막부터 3,000m 산, 녹색 초원까지 전부 들어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벨 샴스는 오만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3,000m를 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 꼭대기에서 고대 바다의 조개 화석이 나와요. 수천만 년 전 이곳이 바다 밑이었다는 증거인 거죠. 하지만 가장 마법 같은 곳은 따로 있는데 바로 남부의 살랄라예요. 이곳에선 매년 여름 카리프라는 계절풍이 불어와 메마른 사막이 짙푸른 초원과 폭포로 뒤덮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한복판에서 녹색 초원이라니 거의 초현실적인 풍경이죠.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이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오만의 진짜 얼굴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빛나는 오만에도 이제 가장 큰 도전이 찾아옵니다. 2020년 1월 오만의 국부 카부스 술탄이 세상을 떠났어요. 무려 50년간 오만을 이끈 건국자가 사라진 거죠. 그 뒤를 사촌인 하이삼 빈 타리크가 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삼이 물려받은 가장 큰 과제는 다름 아닌 석유였어요. 정확히는 석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만은 걸프 협력회의 6개 나라 가운데 석유 매장량이 가장 적거든요.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아요. 석유에만 기댄 경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이삼 술탄은 비전 2040이라는 경제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물류, 광업, 수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아라비아해 해안의 두쿰 경제특구입니다. 항만, 정유시설, 공업단지, 공항을 한꺼번에 짓는 메가 프로젝트로 제2의 두바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녹색 수소 생산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도전이 만만치 않아요. 바로 옆에 사우디의 네온 프로젝트와 UAE의 두바이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전략을 펼치는 이웃들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만이 내놓는 답이 흥미로워요.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두바이 같은 인공적 화려함 대신 오만은 자연 그대로의 다양성과 수천 년의 역사적 깊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략적 위치와 중립외교라는 무형의 자산도 오만만이 가진 차별점이고요. 오만은 중동에서 가장 뉴스에 나오지 않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란 핵 협상의 비밀 통로를 제공하고 예멘 내전을 중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어요. 학교 세국분이던 중세 같은 나라에서 이란과 서방이 동시에 믿고 마주 앉는 중재자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50여 년입니다. 가장 조용한 나라가 가장 시끄러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